노후에 접어들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하고 쉬운 운동이 바로 걷기이며 이 걷기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는 심장과 폐 기능을 유지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 당뇨병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걷기는 전신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적어 노년기 운동으로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20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유지하면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마을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시장까지 장을 보러 다녀오는 길도 훌륭한 걷기 운동이 됩니다. 일부러 운동복을 입고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걷기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연을 관찰하면서 심리적 안정감도 얻게 됩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쬐며 걷는다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거리를 걷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변비나 소화, 장애와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 하지 통증 등이 있는 경우라면 무리해서 걷기보다는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 걷기처럼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영장 내의 수중 걷기는 부력을 이용해 체중 부담을 줄이고 근육 운동은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하거나 동기부여가 어렵다면 같은 시간대에 산책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걷기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또는 가볍게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걷는 것도 지루함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이보다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을 나누어 걷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도 몸을 일으켜 한 걸음이라도 걷겠다는 의지와 반복입니다. 이처럼 매일의 걷기는 운동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노년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하루를 걷는 것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는 결코 허무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ChatGPT에게 묻기. 노후의 삶에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뇌를 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양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면역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기억력 저하, 우울감, 낙상 위험 증가, 치매 발병률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방치하면 그 여파는 건강 전반으로 퍼져 나갑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낮에 졸음과 무기력이 찾아오고 이는 외출을 줄이고 활동량 감소로 연결되어 신체 기능 전반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또한 낮잠 시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낮잠은 1520분 이내가 적당하며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낮에 졸리더라도 너무 오래 자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햇빛을 쬐며 몸을 움직여 수면 압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추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 유도를 방해하므로 특히 잠자기 직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흥분을 유발하는 콘텐츠 소비 뉴스, 자극적인 TV 프로그램 등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차분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긴장을 푸는 활동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숙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수면의 질을 낮추므로 적정 온도 약 20도, 전후 습도 4060% 유지를 추천합니다. 필요하다면 얇은 이불과 간접 조명, 가습기나 환기 등을 활용해 수면 환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을 대충 때우는 시간이 아닌 건강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하루 78시간의 충분하고 깊은 잠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자연 치유제이며 장수로 이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하루를 건강하게 만들고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오늘 밤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내일 아침 햇살에 맞춰 기상하는 그 반복이 쌓여 장수와 행복한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는 소식사오실, 즉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식습관입니다. 단순히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섭취 방식이죠. 이는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고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기초대 사량이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 시기에 과식은 체지방 증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 7080%에서 수저를 내려놓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리므로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은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단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이 균형 있게 포함된 식단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이나 잡곡밥, 제철 채소나 나물 반찬, 국은 짜지 않게, 그리고 생선, 두부, 달걀, 콩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단이 건강한 장수를 돕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노인은 근육이 점차 감소하는 근감소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낙상 위험, 면역력 저하, 회복 지연 등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이는 곧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콩제품 등을 일정량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짜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디저트나 음료수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불필요한 간식은 줄이며 음식의 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저염식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당분 섭취 조절은 당뇨뿐 아니라 지방간, 만성염증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부족에 쉽게 노출되는데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은 신장 건강, 혈액순환, 두통 예방에도 좋습니다. 단, 커피나 당분이 많은 음료가 아닌 맹물이나 보리차, 허브차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절제된 식습관은 단지 건강을 지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이며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태도 자체가 삶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매일의 식사 속에 담긴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과식을 줄이고 식탁 위에 건강한 음식을 올리며 나를 위한 영양과 리듬을 갖춘 식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지혜이자 태도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장수하는 분들은 오히려 사람을 더 자주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뇌는 자극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경험, 익숙하지 않은 일, 타인과의 대화는 모두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웃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소통이라는 활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감정 교류, 언어 사용, 기억 회상, 상대의 표정과 말투 해석 등 다양한 뇌 기능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주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으며 정서적 안정감도 생깁니다. 신문을 읽고 세상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 매일 한 편의 글을 손글씨로 써보는 것, 간단한 숫자 퍼즐이나 낱말 퀴즈를 푸는 것 역시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반복적이더라도 매일 다양한 자극을 주면 기능이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독서와 손글씨 쓰기는 언어 능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자신만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책 한 권과 노트 한 권을 곁에 두는 일입니다. 디지털 기기 또한 적절히 활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통화로 손주와 안부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로 건강 취미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도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극은 단지 뇌 건강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줍니다. 소소한 대화와 일상 속 자극이 바로 삶의 생기를 만드는 원천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과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병원에 자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신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면 실제로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 남과의 비교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습관은 장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고맙다. 밥이 맛있어서 좋았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웠다는 작은 감정이 쌓이면 삶의 온도가 바뀝니다. 많은 장수 어르신들은 매일 감사 일기를 씁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좋았던 일, 고마웠던 순간을 한 줄씩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고 평온해집니다. 이는 우울감을 예방하고 심리적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는 자기 위로이자 긍정적인 암시입니다. 실수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말해보세요. 이 말은 나 자신을 지지하는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웃음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심장 건강도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는 긍정 신호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냅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같은 현실이어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의 삶은 물질보다 마음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기쁨을 찾고 나이 든 자신을 사랑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결국 오래 사는 삶이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은 약보다 강하고 감사는 그 어떤 치료보다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